오. 근데 사실상 한 네. 학기 배우고 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나는 일본어 3년 배웠어요. 그거 나 고등학교 때는 일본어 1, 2, 3를 다 했어요. 3년 내내. 그것도 일본어 1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 1, 2학기 다 예. 뭐도 원투쓰리 그러면 왜? 할 줄 아시는 거예요? 다 까먹었죠. 예. 그래 그때는 그래서 꽤 히라가나도 쓰고 가타카나도 쓰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 아직 히라가나도 똑바로 못 씁니다. 아 그래요? 일본어를 예, 그래서 그거 고등학교 때 그거 1호 선택을 했었죠. 근데 그거 1호 선생님이 여러분 학교에 계속 상주하시는 분이죠? 아니요. 아, 강사 외부 강사예요? 아, 그 나도 그랬어요. 그 왜 학생 수 적으면 교사를 다 법적으로 모집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럴 거야. 한과형 몇 기셨어요? 내가 2기, 2기, 완전 초창기. 예, 2기 때였어. 그래서 네, 그렇죠. 한국 과학 그런 거 없을 때, 그런 거 없을 때, 예, 나 졸업하고 벌어진 일이라. 원래 카이 엄청 많이 보내는 이번에 카이 많이 봐. 아니 그 서울대가 한과 사이랑 기억나. 그래가지고 그렇죠. 아는 형도 카이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과형에서 카이 떨어져. 카이 왜냐면 그 한국과학 영재학교 학생들이 실력이 안 좋아요. 예, 실력이 안 좋기 때문에 실제로 카이스트에서 학생을 받았을 때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많으면 그 뭐냐면 저 카이스트에서 입시 조절을 하거든요. 아니 근데 카이스트 지원해 주는 학교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그건 그거고 교수들이 뽑을 때는 똑똑한 애들 뽑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 학교도 자꾸 입지가 줄어들거든요. 지금 우스갯소리로 사주하면 이제 그냥 일반고랑 다름이 없다라는 건데 아마 꼭 그렇진 않아요. 3학년에서 카이스트 만회명 한다고요. 만회명 한 명은 더 하잖아. 좀 가던데. 포공은 좀 가는데 카이스트 진짜 많이 가네. 두명 평균적으로 한 명. 아 그런 거요? 카이는 5등 아래는 1등 안 작년에 카이스트 1차도 5등까지. 작년에 뭐 그럼 서울로 가면 되죠. 서울대는 한 명 가면 잘 가는 겁니다. 아니면 뭐 서울에 있는 데 가도 되고 뭐. 카이스트. 어쨌건 열심히 해보도록 해요. 자, 요거 여기 보시면은 어떤 말이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 플래니터리 모델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이 말 뜻이 뭐예요? 자, 플래니터리 모델. 자, 보호 모델, 보호 모델. 바로 여기 보시면 짜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이런 걸 스타라고 하잖아. 스타, 그죠? 스타. 이게 스타 주변에 이게 뭐 이렇게 도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도는 이게 Earth, 그죠? Earth.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플래니터리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둘 사이에는 이게 뭐가 나타나요? 이게 만유 인력이 나타나죠? 그걸로 얘가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뿅뿅뿅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한단 말이죠. 자, 그거에 대해서 이 보라는 양반의 여기서 이 그 플래니터리 모델을 제시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요거 바이 러더포드죠. 자, 러더포드의 최대 업적이 뭐예요? 러더포드의 최대 업적. 그렇죠. 바로 원자 핵을 영어로 뉴클레우스 요걸 발견했죠. 그럼 핵을 발견했기 때문에 핵 주변에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뭐냐면 해하고 지구 사이에 만유 인력이 있듯 여기에 뉴클리우스하고 일렉트론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정전기적 인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쿨롱 상호작용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정기적 상호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얘가 뭘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뱅글뱅글 회전 운동을 한다. 이런 말이죠.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런데 지구가 여기 태양을 뱅글뱅글 도는 거 있죠. 지구가 태양을 뱅글뱅글 도는 것도 도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전자도 원자핵의 전기적 인력으로 엮여가지고 여기를 뱅글뱅글 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인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사실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주변에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또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다니는 애가 있죠. 뭐? 지구가 있으면 지구를 중심으로 또 뱅글뱅글 도는 애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유닛, 아니 스페이스 IS 인터내셔널 스페이스십, 아니 스페이스 스테이션 ISS 알아요?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 거기 박광빈 가고 싶어요. 위성. 아, 그래요? 박광빈 IS 보고 싶나요? IS요? IS에 가고 싶다고요? 그래? 그럼 우선 개종부터 해야 되는데. 그래? 자, 어쨌건 이게 왜 ISS가 국제 우주 정거장이요. 국제 우주 정거장이 지금 하늘에 떠 있잖아요. 걔도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죠. 근데 이 국제 우주 정거장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국제 우주 정거장이 점점 지구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왜 지구로 떨어지고 있어요? 에너지를 잃어. 얘가 지구 주변에서 자전을 하는데 자꾸 에너지를 잃죠. 뭐 때문에? 우주 쓰레기 때문에. 우주 쓰레기. 그 우주 쓰레기 알죠? 우주에 사람들이 버려놓은 뭐 이런 진짜 사람이 버려놓은 쓰레기도 있을 수 있고, 우주 공간을 돌아다니는 조그만 먼지 같은 거, 혹은 대기. 우주 정거장이니까 지구에 꽤 붙어 있고 희박하지만은 여기에 대기가 살짝 있다고요. 그러면 그 대기나 우주 쓰레기나 그런 것들이랑 뭐냐면은 얘가 뭐가 생기냐면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점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점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국제 우주 정거장이 지구로 추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한 남은 게 지금 한 몇 년밖에 안 남았대요. 한 4, 5년 남았나?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속 띄우려면 다시 한번 여기 가서 에너지를 활용해 가지고 추진체를 이용해서 지구에서 멀리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게 비용이 또 어마어마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는 차라리 떨어뜨리고 새로 올리자, 뭐 지금은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구하고 국제 우주 정거장 사이에 있는 약간의 대기 성분 있잖아요. 그거하고 마찰 때문에 궤도가 줄어드는데, 사실 그렇게 치자면 태양하고 지구도 사실 태양 쪽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지구도 어떻게 보면 그 마찰을 통해서 그 운동 에너지를 잃게 되면 이 지구가 언젠가는 여기에 있는 태양에 떨어질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다만 지구하고 태양은 은근히 멀어요. 은근히 가까워요. 지구하고 태양은 사실 엄청 멀죠. 엄청 멀기 때문에 이 태양 주변에 있는 대기라는 것의 영향을 직접 받지는 않을 테니까 상대적으로 얘보다 마찰이 적어서 그게 뭐냐면 운동 에너지를 잃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서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가깝게 막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건 뭐냐면 당장 측정이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어떤 시대, 컴퓨터나 뭐냐면 계산기가 없던 시대에 지구가 이렇게 국제 우주 정거장이 지구를 향해 떨어지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실험 데이터가 없던 시기에는 그냥 태양이 있고 지구가 영원히 뱅글뱅글 돌 테니까 전자도 여기에 있는 원자핵 주변을 영원히 뱅글뱅글 돌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러더포드의 플래니터리 모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 태양하고 지구는 상당히 멀잖아요. 근데 원자핵하고 전자는 상당히 뭐예요? 미친 듯이 가깝죠. 그럼 이때는 마찰이라기보다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바로 이게 잘 보면 첫 번째 1, 전자는 가속 운동을 하면 그 운동 에너지의 일부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전자는 가속 운동을 하면
그 운동 에너지 일부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빛의 형태. 바로 빛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이유를 딱히 알 수는 없고요. 그냥 이것이 전자의 고유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뭘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얘가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빛 에너지로 그 에너지 일부가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지금 보시다시피 회전 운동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가속 운동이죠. 운동 방향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 전자는 접선 방향으로 빛을 방출하게 되죠. 그래서 이대로라면 이 전자가 핵 주변을 그냥 안정적으로 도는 게 아니라 접선 방향으로 이압 하고 짜잔 빛을 방출한다고 12월 달에 얘기를 했었죠? 네. 기억나죠? 네. 기억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3. 결국 전자는 저 핵과 들이받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원자는 소멸되겠죠. 그러면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가 러더퍼드가 생각하는 원자 구조라면 원자는 남아있는 게 있을 수 없겠죠. 네. 그래서 결국 러더퍼드의 플래니터리 모델은 어떻게 된다? 문제가 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도입한 개념이 뭐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고전역학적으로 도입한 개념. 네. 등속한다. 아니, 원운동하는데 어떻게 돼지 껍질? 양자화요? 그 양자화 전에 고전역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개념이 자, 번호를 찾아야 돼서 내가 거리가 엄청 멀리 뭐 멀리 떨어져 있다고요? 가정하면 어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자, 우선 4챕터에 파동 입자 이중성, 파동 웨이브 파티클 듀얼리티. 자, 듀얼리티 우리말 번역 이중성. 뭐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에너지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입자적 성격이 있고 입자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파동적 성격이 있다. 뭐 그건데 여기서 이제 언급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유명한 그 뭐냐면 매터 웨이브. 자, 매터 웨이브 우리말 번역 물질파죠. 요거 얘기한 사람이 드브로이. 그래서 이제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자, 드브로이 물질파 이론과 관련해서 가장 첫 번째 꼭 알아야 될 게 바로 스탠딩 웨이브라는 개념이죠. 기억나요? 자, 스탠딩 웨이브 우리말 번역 정상파죠. 자, 정상파의 가장 중요한 그 특징이 뭐예요? 정상파의 가장 중요한 특징. 뭐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얘는 특정 영역에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이게 갇히게 되죠. 이게 그 스탠딩 웨이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맞습니까?
자, 스탠딩 웨이브 뭐 예 하나 들자면 뭐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스탠딩 웨이브 가장 대표적인 예. 바로 현악기죠. 그래서 뭐 활로 이렇게 쓸건 아니면 손가락으로 튕기건 이게 현이 떨면서 이제 소리가 띵띵띵띵 나잖아요. 근데 이걸 튕긴다고 해서 그 현이 어딘가 툭 잘려가지고 막 다른 데로 날아가요? 그럴 리는 없고 이렇게 이제 딱 정해놓은 어떤 지점 안에서 걔가 상하 운동만 해서 에너지를 계속 그 뭐냐면 갖고 있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 현이 계속 떨다가 결국 공기하고의 마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순간까지 가서 이제 소리가 멈추긴 하지만 만약에 공기나 뭐 다른 여타하고의 마찰이 없다면 영원히 그 자리에서 이게 상하 진동 운동을 할 거다. 그죠?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스탠딩 웨이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바로 저 전자의 무슨 파? 전자의 매터 웨이브, 우리말로 물질파라고 하죠. 요것이 어떻게 된다? 주어진 궤도 내에서 뭘 이룬다? 정상파를 이룬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 이런 말이지. 기억나오? 기억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여기서 정상파를 형성할 수 있으면 원형 궤도에서 회전 운동을 해도 그 에너지가 요 안에서 전자 에너지가 갇혀서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고 저 그 핵 모델을 그 핵과 전자의 원자 모델을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정상파 형성 조건이죠. 기억나오? 정상파 형성 조건. 자, 정상파 형성 조건 몇 가지 있어요? 외워야 될 거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1. inner open string. 자, 열린 현에서는 정상파 형성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진짜로 그냥 그 현악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죠? 현악기를 얘기하면 이렇게 짠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현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정상파가 나타나오?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저기에 있는 요 현 길이 안에 정상 파장의 절반이 자연수 개수만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 람다 n 이라고 하는 요가 이 값이 바로 뭐다? 이 값이 나타나는 정상파의 파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값이 자연수 값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1일 때 람다 1, 2일 때 람다 2, 3일 때 람다 3라고 하면 정상파 형성 조건을 찾을 수 있죠.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 귀납적으로 찾는 거 본 적 있죠, 그렇죠? 여하튼 이제 열린 현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이제 이런 식의 원자 모델 같은 이런 식의 원형 궤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안에서 얘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넘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짠 이렇게 되는, 아니 뭐 결국엔 넘실 하다가 이렇게 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다가 정상파가 만들어질 텐데, 이때 그 만들어진 정상파의 형성 조건이 요거라면, 이때 원형 궤도에서는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정상파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 이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자,
L 한 다음 램다 n 곱하기 n 이런 결과가 나타나죠. 역시나 여기에 있는 n은 자연수고요. 그리고 여태 이 L은 자 여기서는 보시다시피 현의 길이를 L로 잡았는데 여기서의 L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원형 궤도의 원주 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원주 위에서 이 정상파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원주 길이 위에 정상파가 자연수 개수만큼 그 파장이 그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열린 현에서는 파장의 절반이 자연수 개수만큼 있는 거고 이렇게 원형 궤도에서는 그 파장이 자연수 개수만큼 존재할 때 정상파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 했었죠? 네. 기억나죠? 이때 이 원주 길이를 다시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2파이 r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을 r이라고 할 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n, 여기가 n 이렇게 써주면 아니 여기 l은 그대로 두고 써주면은 특정 궤도 반지름에서 정상파가 이런 조건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됐죠? 이 논리를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어디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보호 모델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탠딩 웨이브를 보호 모델에 적용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줄게요. 준다. 여기 줄게요. 자, 그래서 이제 4.2에 1 했고, 스탠딩 웨이브 해봤고, 1, 2, 3. 왜 미치겠어요? 예준이가 심장 통증이 왜요? 예준이 건강이 좀 안 좋아요. 왜요? 호주에서 문제 있고 호주면 단백질 나와요. 예? 거의 곧 죽습니다. 왜요? 모르겠습니다. 뭔가 약간 불안해요? 예. 왜요? 그냥 시력이 가다 보니까. 아 진짜로요? 그거 내가 드린 거 다 풀어봤어요? 예. 다 풀어봤어요? 아니, 그 연료값 추가로 주시면 그거라도 빨리 해봐요. 불안할 때는 준다는 불안할 때는 뭔가를 계속 하는 게 중요해요. 계속 하는 게 중요해. 그러면 덜 불안해요. 그래요. 하여튼 불안할 때 있죠. 불안할 때 있는데 의외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나한테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요. 때로는. 그걸 느낄 수 있어요. 네, 뭐 때로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보자. 자, 보호 모델의 적용. 그럼 이때 보호 모델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보호 모델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1. 궤도 반지름. 그걸 Rn이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수식이 어떻게 표현됐었죠? 어떻게 표현됐어요? 바로 Z분의 A0 곱하기 N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죠?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때 N은 역시나 1, 2, 3 자연수인데 A0가 뭐였죠? 1013. 네, A0가 보호 반지름이었죠. 그래서 이제 보호 반지름에 대해서 주양자수만큼 이렇게 궤도 반지름이 정해지는데 이때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사실은 전자의 보시다시피 전자의 물질 파장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자, 전자의 물질 파장을 램다 n이라고 하면 이 수식이 어떻게 되죠? 외워야지. 전자 물질 파장 수식이 어떻게 돼요? 바로 플랑크 상수 나누기 그 녀석의 선운동량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게 플랑크 상수고 아래에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선운동량이 된다고. 선운동량 영어로 리니어 모멘텀 알겠죠? 리니어 모멘텀.
그래서 플랑크 상수를 선운동량으로 나눈 게 바로 여기에 있는 플랑크 물질 파장이 되겠죠. 이 수식은 뭐 수학적인 증명 과정이 있지만 너무 지금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까 반드시 외워놓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때 이 질량은 당연히 누구의 질량이겠어요? 이 질량은 누구의 질량이겠어요? 당연히 전자 질량이 되겠죠. 전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되십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전자의 물질파가 저기에 있는 원형 궤도에서 뭘 이룬다? 정상파를 이룬다. 그러면 정상파 형성 조건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요거 아니죠? 요거 아니고 요거. 지금 원형 궤도는 요거니까요. 그럼 여기에다가 보시다시피 이 램다 자리에 뭘 넣으라고요? 저기에 있는 전자의 물질 파장을 넣으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2 파이 Rn L은 람다 n 곱하기 n인 이 자리에다가 얘를 쏙 넣어라.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MEVN over H 곱하기 N. 됐죠? 이런 걸로 표현이 된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얘를 어떻게 다시 바꿀 수 있냐면 MEVNRN은 N 곱하기 H 나누기 2파이 이런 걸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전자 질량, 전자 속력을 이쪽으로 보내고 2파이를 반대로 보내면 이런 꼴의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얘를 다시 또 관습적으로 NH 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만큼이 플랑크 상수인데 이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것도 상수인지라 요만큼을 또 새로운 플랑크 상수 H 바로 표현을 많이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이건 뭐야? 이건 뭐예요? 이거는 바로 그 전자의 가군동량 크기가 되겠죠. 가군동량 영어로 앵귤러 모멘텀이죠.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이 이런 식으로 주양자 수가 정해지는 조건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보호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가군동량 양자화 현상이 되죠. 그래서 가군동량 양자화를 이런 꼴로 표현을 한 거다 이런 말이죠. 됐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논리를 꼭 알아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이죠. 됐죠? 좋아. 해서 이번에 그 파티클 이너 박스를 했어요? 상자 속 입자는 안 했죠? 상자 속 입자는 안 했으니까 뭐 그 미분 방정식 푸는 거는 안 나올 것 같네요. 뭐 작년에는 나왔었는데 뭐 작년 재작년은 나왔었는데 뭐 올해는 그래. 그래서 이제 파티클 안 한다고 하죠. 그래서 파티클 이너 박스의 그 미분 방정식 풀이는 안 할 건데 이게 또 미트디트 기출에서 나온 게 있는 거라 뭐 이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을 하나 해볼 건데 네? 아니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칠게요. 자. 상자 속 입자라고 해서 이런 식의 것들을 많이 그림을 보잖아요. 아마 물리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는데 자, 여기를 X축이라고 하면 1차원이니까 원 디멘전을 뜻해요. 1차원에
여기를 이제 원점이라 두고 여기를 이제 어떤 거리 뭐 이제 크기 상자 크기를 L이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에 이제 짜잔 어떤 입자가 있을 건데 이 입자에 그다음에 이제 질량이 뭐냐? M 이렇게 두자. 자 이때 요 Y축은 위치 에너지인데 그 위치 에너지가 여기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0인데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가 무한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0에서 L 사이는 위치 에너지가 없지만 요걸 이제 벗어나고 요걸 벗어나 버리면 위치 에너지가 무한대가 되죠. 위치 에너지가 무한대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영역에서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 전자는 0에서 L 사이에만 있는 어떤 가상적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저럴 때 전자는 어떻게 되느냐? 0, L 사이에서만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전자의 물질파가 상자 내에서 무엇을 이룬다? 역시나 여기서도 스탠딩 웨이브를 이룬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안에서도 얘가 정상파를 이룬다. 그러면 그 조건 어떻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L인데 그때는 뭘 활용하면 되겠어요? 요거 열린 현에서의 정상파 형성 조건을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때는 2분의 램다 n 곱하기 n.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정상파는 바로 선형 스트링에서 뭐냐면 열린 현에서 일어나는 정상파 형성 조건이니까 이 수식을 활용해 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여기서 3. 물질파 표현. 자, 어떻게 되느냐? 램다 n은 바로 플랑크 상수를 마찬가지로 선 운동량으로 나눈 것이랑 같죠. 그래서 여기서 P라고 쓴 건 요거는 또 선 운동량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자리에다가 얘를 짜잔 이렇게 넣어준 거지. 그러면 얘를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P분의 2P분의 NH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죠? 저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겠네요. 우진아 맞죠? 우진아 왜 이렇게 이렇게 두근두근해요? 오늘 좀 이상합니다. 그래요? 그래 알았어요. 길 가다 예쁜 사람을 봤다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 다음 저 전자의 여기 이제 갇혀 있는 자 에너지 얘를 이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1 EK는 무슨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 표현이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 표현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 표현은 EM 분의 P제곱이죠. 보이시죠? 선 운동량을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거 어디 있어? 이거 어디 있어? 이거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때는 얘를 이제 어떻게 바꾸냐면 짜잔. 됐죠?
그래서 얘를 어디에 넣는다? 여기에 넣어라. 그리고 넣은 다음에 제곱하고 2m으로 나눠라.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와요? 빨리 계산하세요. 자, 멍하게 보고 쓰지만 말고 자, 계산해봐요. 계산하면 뭐 나와요? 8ml 바로 8ml 제곱분의 n 제곱 h 제곱 이런 결과가 나타나죠. 됐습니까? 이게 그 다음 두 번째 요 갇혀 있는 전자의 에너지 상태 위치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갇혀 있는 전자의 에너지 상태 위치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바로 0이죠. 갇혀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를 0으로 잡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역학적 에너지를 EN이라고 하면 그거는 운동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 더한 걸 얘기하는 거죠.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된다? N제곱 H제곱 오버 8mL 제곱. 됐죠? 이것이 추정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이 파티클 이너 박스에서 나타나는 진짜 유명한 수식인데 이 표현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바로 미분 방정식 풀어서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미분 방정식 푸는 건 이번에 안 나올 텐데 이런 식으로 푸는 건 되게 고전역학적인 접근 비슷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접근도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로 되게 많이 나와요. 미티디스 피트 이런 데서도 시험 문제로 많이 물었던 주제인지라 뭐 이런 정도는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됐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럼 여기까지.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에서 하나 보면 첫 번째 델타 E. 자, 델타 E는 n 플러스 한 번째 에너지 상태하고 n 번째 에너지 상태 요거 차이예요. 그러면 이거 넣고 빼면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암산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걸 뭐 제목을 넣읍시다. 4. 에너지 갭의 특징. 자, 상자 속 입자에서 에너지 갭의 특징은 현재 이런 꼴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1, 얘가 커져요. 뭐 할 때? 주양자 수가 커질 때. 그죠? 그래서 요거 커지면 요거 커지죠? 됐죠?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주양자 수 1이다. 그럼 얘가 주양자 수 2다. 그러면 요렇게 주양자 수 3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 2 차이보다 2, 3이 더 크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럼 3, 4는 더 크고 4, 5는 더 크고.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참고로 이게 보어 모델에서는 에너지 준위 표현이 어떻게 돼요? 외워야지. 보호 모델에서는 에너지 준위 표현이 어떻게 돼요? 바로 마이너스 HCR Z 제곱 오버 N 제곱 이렇게 되죠? 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에너지 갭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되고요. 그러면 저기서 자 마이너스 HCR Z제곱 묶어놓은 다음 n 플러스 1 제곱분의 1 빼기 n 제곱분의 1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재밌게도 얘는
얘가 주양자 수가 커질 때 어떻게 되죠? 여기 파티클 이너 박스는 주양자 수가 커질 때 에너지 차이가 커지는데 보호 모델은 에너지가 커질 때 에너지 갭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거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보호 모델에서는 이 에너지에서 주양자 수 1일 때, 주양자 수 2일 때, 주양자 수 3일 때를 비교하면 갭이 1, 2 사이에 갭이 있고 2, 3 사이에 갭이 있으면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아요? 1, 2 사이 갭이 가장 크죠? 2, 3 사이부터 작아지죠? 아시겠죠? 그래서 보호 모델에서는 1, 2, 2, 3, 3, 4, 4, 5에서 점점점 갭이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파티클 이너 박스에서는 처음엔 작았다가 그 다음으로 갈수록 점점 갭이 커진다고 하겠죠? 그래서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거를 뭐로부터 알 수 있느냐? 이 수식 표현으로부터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호 모델은 그 뭐냐면 이번 시험 범위이기도 하니까 확실한 시험 범위이기도 하니까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요 저희가 생각한 보호 모델이죠. 저희가 생각한 건 N은 1 그리고 2 그리고 점점 짝짝짝짝짝 하게 크기 이거잖아요. 점점 작아지고. 네, 보호 모델. 맨날 이렇게 그리는 네네네 그거요. 아 그런데 또 그건 있죠. 궤도 반경은 점점 멀어지는 건 알죠? 그럼 멀어지긴 하잖아요. 네, 궤도 반경은 점점 멀어지고요. 에너지 갭은 점점점 줄어들고요. 그건 알아요? 그럼 수소원자에서는 성립돼요 이거? 네, 그렇죠. 보호 모델은 또 궤도 반지름이 어떻게 돼요? A0 나누기 Z의 N제곱 이렇게 되죠? 궤도 반지름은 어떻게 되냐면 커지면 커지죠. 그래서 첫 번째 궤도보다는 두 번째 궤도가 더 멀고 세 번째 궤도는 더더더 멀고 네 번째 궤도는 더더더더더더 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궤도 반지름은 팍팍팍 멀어지는데 에너지 갭은 팍팍팍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보호 모델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근데 파티클 이너 박스는 갭이 어떻게 된다?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됐죠? 네.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이 에너지 갭은 줄어들 거예요. 뭐 할 때? L이 커질 때. 맞습니까? 맞아요? 자, L이 뭐예요? L. 여기에 있는 상자 크기를 L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상자 크기가 커지면 갭은 점점 줄어들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보호 모델은 됐죠? 보호 모델은 지울게요. 보호 모델은 지울게요. 그럼 여기서 1, 2 했고 그 다음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상자 크기가 커지면 에너지 갭이 줄어들죠. 뭐 되게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재밌는 건 그러면 이 델타 E가 0으로 수렴할 수 있어요. 언제? L이 무한히 커지면. 됐죠? 됐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 속박돼 있지 않아요? 상자가 이게 무슨 상태라고 했어? 바로 자유입자라고 했죠?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속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상자 안에 넣어놨는데 상자 크기가 무한대로 크대요. 그럼 그건 더 이상 그 상자에 속박된 거예요? 상자가 아예 그냥 없는 거예요? 네, 무한히 큰 상자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아예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속박되어 있지 않을 때 그 입자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에너지 갭이 0이라는 얘기는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상태가 연속적인 모든 에너지를 다 가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프리파티클, 자유입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양자역학은 원자 세계에서만 일어나요. 우리도 양자역학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도 양자역학적이라고 했죠? 네. 왜? 우리는 어디에 속박돼 있어요? 우리는 인간에게 속박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맘대로 하고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속박된 그 규칙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속박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살 수 없죠. 그렇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원자 안에 있는 전자는 어디에 속박돼 있어요? 원자 핵이나 그 원자에 속박돼 있죠. 그러니까 그 질서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패턴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 가지의 양자화된 법칙들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도 자유롭다,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인간은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에서 나 혼자 사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것도 무인도에 속박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간이 뭐 존재하는 이상은 절대로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뭐 이제 그거는 to the death. 예, 뭐 death.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유로운 건 죽는 거. 예,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서 자유를 부르짖는 거는 되게 허황된 거예요. 허황된 거고 모순된 거고 어찌 보면은 되게 인위적인 거고 그 조작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알겠죠? 네.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 동양에서는 자유롭다는 말이 있어 없어?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자유롭다는 말이 있어 없어? 서양에는 자유롭다는 말이 있죠. 뭐 소위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약간 미개해서 자유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니 방금 맞잖아요. 자유로울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자유로운 게 불가능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자유란 프리덤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철학적 미개함에서 오는 건데 그래서 동아시아 특히나 우리 동이족은 자유롭다는 말을 안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양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되게 미개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동아시아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해요? 조화롭게 산다는 얘기를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화롭게 사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한 여러 법칙들이나 규칙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걔네들의 조화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게 동아시아 사람들의 삶이죠. 알겠죠? 그게 어찌 보면 철학적 수준이 수학적 수준이 더 높은 거예요. 그게 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동아시아 지역에 여러분들이 태어났다라는 걸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됐죠? 그래서 이제 요 파티클 리너 박스하고 수소 혼자 모델에서 에너지 준이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거는 주기율표예요. 주기율표 약간 해볼 건데 주제가 약간 바뀌니까 챕터가 바뀌니까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지우자.